수익률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10월 5일) 목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은 반격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여러분들과 마음을 모아 오늘장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에 미국 증시는 반등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증시도 어제 워낙에 좀 많이 빠진 데다가 여러 가지 글로벌 상황들이 좀 나아지는 가운데서 오늘장 조금은 또 좋은 장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오늘장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신규 상장 일정, 두산 로보틱스 상장과 관련해서 좀 집중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볼만한 부분들이 있다면은 비상경제장관 회의 겸 물가관계 장관 회의가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정례적으로 진행되는 일정이기는 하지만은 늘상 이런 일정 나올 때마다 상당히 좀 굵직굵직한 내용 나타나면서 시장에 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오늘도 함께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는 일본의 오염수 2차 방류가 개시되는 일정입니다. 이 1차 방류 때 또 시장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 일정은 함께 좀 말씀드리는데요. 아무래도 좀 반복될 때마다 둔감해지기는 합니다. 함께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장 마치고 나서는 미국의 8월 무역 수지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장 출발 상황 보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알려주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는 반등에 성공해줬습니다. 주요 3대 지수 일제히 빨간불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러한 흐름을 국내 증시가 이어받으면서 오늘은 어제 키워나갔던 낙폭을 어느 정도 회복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상황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지수 오늘 빨간불을 켜내면서 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전일 종가 대비 0.78%가량 오르면서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주가 확인해 보시면 지수 확인해 보시면 242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상황 확인해 보시면 마찬가지로 현재 1%대 강세 흐름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48% 오르며 출발합니다. 819포인트 선 지나가면서 곧바로 810포인트 선 회복을 했고요. 820포인트 선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은 오늘도 동반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매수세를 기록하면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함께 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634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292억 원,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325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의 수급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함께 매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 쪽에서 저가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은 29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는 가운데 외국인도 20억 원 팔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매도하는 물량 자체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47억 원 매수하면서 코스닥 지수 자체를 견인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업종별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하고 있는 섹터들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그래도 상승해주고 있는 섹터들이 몇 가지 보입니다. 철강 금속 섹터가 2%대 강세 흐름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65% 상승하고 있습니다. 의료정밀 섹터도 1.43%, 전기전자 섹터가 1.06% 강세 움직임 나타내는 가운데 제조 섹터가 0.9%, 운수창고 섹터도 0.69% 오름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섹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하는 섹터 확인해 보시면 이번에 통신 섹터에서 1.18%의 약세 흐름이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험 섹터가 0.89%, 음식료품 섹터가 0.41%, 섬유의복과 증권 섹터도 0.28%에서 0.18%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 살펴봤고요. 이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서의 시총 상위 종목들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그래도 나쁘지는 않은 흐름을 나타내는 만큼 시총 상위 종목들도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더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0.4%가량 밀려나면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추가적인 하락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3.38% 강세 움직임 나타내면서 현재 11만 9,300원에 거래되는 모습이고요. 12만 원 선 복귀해줄지 여부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2차전지 셀업체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2.85% 상승해주면서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46만 9천 원에 거래되는 가운데 LG화학도 1.34%, 삼성 SDI도 2.37% 상승 중에 있습니다. 어제 급락했던 것, 이 낙폭을 일부 축소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포스코 홀딩스의 경우에도 저가 매수세 유입되면서 3%대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3.5% 오른 52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의 경우에도 3%대 강세 나타나는 상황이고요. 34만 6,50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네, 완성차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차가 0.16% 하락하면서 약보합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기아는 소폭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0.3%대 상승률 나타내면서 강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0.86% 상승하면서 23만 5천 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어제 급락했던 성장주 쪽으로도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섹터 살펴보시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87%에서 1%대까지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의 경우에도 0.29% 소폭 반등해주면서 13만 6,30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쪽으로도 매수세가 일부 유입이 됨에 따라서 0.94%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에서의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상황 확인해 보시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쪽으로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오늘 반등해주고 있고요. 에코프로 BM의 경우 2.77% 오르는 상황입니다. 24만 원 선 복귀해내면서 24만 1,000원 구간 지나가고 있고요. 에코프로의 경우에도 3%대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3.1%가량 오른 85만 원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스코 DX의 경우에는 보합권 수준에서 거래되는 가운데 LNF가 5.2% 오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가 매수세 유입이 되면서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16만 6천 원에 거래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성장주 내에서 제약바이오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제약바이오 섹터 견조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알테오젠이 4.9% 오르면서 68,500원에 거래되는 모습이고요. 셀트리온 제약 쪽으로도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1.39% 상승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엔터주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JYP 엔터테인먼트 2%대 반등 움직임 나타내면서 11만 1,500원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SM의 경우에도 1.16% 상승한 45,500원, 네, 12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성장주 내에서 게임 섹터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펄어비스가 1.11% 상승 중에 있고요. 45,450원에 거래되는 모습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늘 하락합니다. 2%대 약세를 기록하면서 15만 1,000원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오늘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는 날이죠. 이러한 부분들도 체크해 보시면서 로봇주들의 주가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면 도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출발 상황 전달해 드렸습니다. 네, 반등의 날입니다. 양시장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밀린 것 대비 조금은 반등이 약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하실 테고요. 또 종목별 섹터별로 다릅니다. 반등 탄력 뚜렷하게 나타나는 쪽은 2차전지입니다. 2차전지 전체적으로 밀려 내려갈 때 좀 많이 밀렸었는데요. 오늘 장에서의 반등 움직임 전반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고요.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SK하이닉스의 활약이 대단합니다. 거의 4%에 육박하는 상승. 장 초반에 6.5% 갭상승 출발해서 이게 맞나 아닌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은 하이닉스는 차익 매물 받으면서 음봉이기는 하지만은 여전히 탄력 좋아서요. 지수 전체를 약 4포인트가량 끌어올립니다. 오늘 상승분의 4분의 1을 하이닉스가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마이너스권 기록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쪽 전체적으로 좋고요. 2차 전지도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쪽 몇몇이라든지 그리고 또 개별적인 종목군들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안 좋은 쪽은 어떤 쪽이냐.
로봇 안 좋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상장으로 인해서 관련된 종목군들 다시 힘을 받을 수 있을까 많이 관심 갖고 계셨을 텐데요. 오히려 이 다른 종목군들 리밸런싱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더 크게 반영이 되고 또 재료 노출 때문인지 이 로봇주들은 약세 흐름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특징주 어떤 쪽부터 볼까요? 김민아 캐스터. 네, 오늘 전반적으로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내에서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오늘 2차전지 종목들 쪽에서 강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서서 시총 상위 종목들에서도 살펴보셨겠지만 코세피에서 2차전지 셋업체들 일제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또 에코프로 그룹주들 LNF라든지 나머지 종목들에서도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 상승불을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테슬라의 판매량 부진 소식 때문에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지만 오늘은 이렇게 저가 매수세 유입과 더불어서 테슬라와 관련되어 있는 소식도 함께 살펴보셔야겠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현재 2%대 강세 움직임 견조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전기차 판매 부진이라는 여러 가지 악재가 지금 우려감을 빚고 있지만 이게 일부 그냥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것일지 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견조한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지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서 투자 플랜 세워보시면 도움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2차전지의 반등을 첫 번째 특징주로 집어주셨네요. 그렇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테슬라 6%대의 급반등 움직임을 나타냈고요. 오늘 우리 증시 가운데 강한 쪽이 동화기업입니다. 최근에 2차전지 내에서도 그동안에는 상당히 후발주자였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못난 자식 같은 그런 취급을 받았던 동화기업이 근래 들어서 한 9월부터 달라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는 동화기업 현재는 11%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그렇다고 뭐 동박 쪽이라는 이쪽이 다 좋은 건 아닌데 일단은 동화기업 탄력 굉장히 좋고 그리고 코스모신 소재가 한 5% 6% 정도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던 LNF도 또 반등 움직임 동참합니다. 오늘 5%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케이스 만들고 이쪽이 좋습니다. TCC 스틸이나 뭐 알루미늄 쪽 상마 알루미늄 이쪽 좋거든요. TCC 스틸이 12% 정도 이 종목은 밀린 게 없네요.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또 사마 알루미늄도 한 7% 정도 사마 알루미늄도 TCC 스틸하고 차트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밀린 게 없이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업체 특히나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그동안 하락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소갈이 하셨을 텐데 반등 탄력이 강하지가 않네요. 삼성 SDI는 1% 정도의 제한적인 반등세 보여주면서 반등할 때도 종목별로 온도차 있습니다. 거기다가 SK 이노베이션은 오늘장에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SK 이노베이션은 지금 7거래를 연속해서 하락이네요. 육주가 하락했으니까 아무래도 여기에 영향을 받을 테고요. 거기다가 오늘 추가 상장인가 일정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유증 추가 상장 일정까지 있어가지고 SK 이노베이션은 반등을 못합니다. 2차전지 전체적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또 먼저 오르는 종목 그렇지 못한 종목이 있어서요. 일단은 뭐 테슬라 훈풍이 좀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뭐 코스모 신소재도 뭐 지금 한 6% 넘게 좀 강세 나타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뭐 TCC 스틸 케이스 만드는 쪽인데 이쪽으로도 10% 넘는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동화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첨가제 쪽인데 이걸 수급으로 보지 않으면은 뭘 특별히 재료가 없어요. 이건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일단 뭐 수급의 영향이라고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테슬라가 이제 간밤에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타났는데 특별히 뭐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뭐 개별적으로 뉴스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증권사에서 뭐 목표가 상향이라든가 뭐 그런 것도 없었던 상황이고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상승한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오늘 한 테슬라 한 6% 정도 상승을 했는데 공매도 포지션이 상당히 좀 많이 좀 쌓여 있는데 상환하려는 측이 있다고 한다면은 쇼크버링이 좀 들어온다면은 매수가 매수를 부르는 양상이 좀 한 번 더 나올 수는 있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2차전지의 반등 확실히 바닥에 나온 건지 안심해도 될지 진짜 반등이 맞다고 보세요?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 보고 있고요.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일단 기술적 반등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하지만은 뭐 가령 예를 들면은 오늘 만약에 반등을 못 한다고 해서 뭐 보합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또 비관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그러면 오히려 상승 못 했으니까 싸게 살 기회 주는 거다. 좀 그렇게 보시고 조금 빠지면 긍정적으로 한번
단기 반등 세게 나올 수 있으니까 접근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2차 현재 아직 확실한 바닥은 아니기 때문에 바닥 나왔구나 이렇게 좀 감정적으로 바로 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조금은 기술적으로 활용해 보면 어떨까 이성적으로 또 판단을 내려주셨네요. 다음으로는 로봇주 가보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오늘 데뷔전을 잘 치르고 있는데 이 종목만 좋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현재 108% 공모가가 26,000원이어가지고요. 이것 대비 2배 더블은 같습니다. 54,500원 정도 기록하고 있고 장 초반에는 160% 오른 가격 67,600원 정도 터치가 됐는데요. 아마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시총 부근에서 현재 시세는 형성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현재 2조 8천원 정도 기록하는데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주가는 6만 원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지금 다소 좀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로봇주들도 보겠습니다. 이쪽은 급락입니다. 재료 노출 그리고 리밸런싱 두 가지 모두 다 또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인데요. 대표적으로 두산이 그렇습니다. 더블 카운팅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지분을 한 60% 정도 가지고 있어서 지분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단은 밀려 내려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요. 약세 흐름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오늘 일장에서 두 자릿수대 하락 17% 하락하고요. 두산 우선주 22%, 두산 이우비 이쪽으로 18% 하락입니다. 그리고 이쪽 그러니까 감속기 쪽 하고요. 안 좋습니다. SBB테크 11%, SPG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한 8% 하락이고 뉴로메카 9%, 유진로보 10% 급락, 로봇주들은 급락이네요. 유일로보틱스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데 뭐 일정이 노출이 되고 하면은 제가 일정 매매를 할 때는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그냥 일단 물량이 더 갈 수 있다고 보더라도 그 일정 매매에 맞춰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냥 매도하는 게 당연히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두산 로보틱스는 뭐 상승 폭이 지금 한 100%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긴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윗꼬리도 길게 달리고 오늘 만약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급락이 아니면은 이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으로 끝날 것이다라고는 보고는 있는데 나머지 두산 로보틱스 관련해서 로봇 관련주 그다음에 지주회사 두산 같은 경우에는 하락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좀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완전히 재료 노출 이것을 다시금 부각될 시기가 안 온다고 보세요? 아니면 차익 매물 소화하고 나서는 재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차익 매물 소화하고 시장이 좀 안정되면은 다시 한번 저는 갈 수는 있다고 보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좀 당분간은 조금 재료 노출로 인해서 차익 매물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천천히 접근하자. 그냥 그 관점입니다, 일단. 들고 계신 분들은 매도 타이밍은 지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완전히 지났죠. 지금 24만원까지 갔던 게 지금 14만원이니까 완전히 지났죠, 이제. 완전히.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룹주들이 별로 안 좋습니다. 두산 그룹주들 말할 것도 없고요.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 단기간 내는 이 두산 로보틱스라는 그늘에 가려져서 어려운 시간을 좀 볼 수 있을 것이다. 빛을 보기는 좀 힘들 거다라고 판단이 나왔습니다. 신규 접근은 좀 시간 여유를 두시고요. 그리고 매도는 종목별로 다르겠지만 타이밍이 좀 지나지 않았나라는 분석도 함께 좀 해주시네요. 오늘 힙이 엇갈리고 있는 종목군들 이렇게 봤고요. 다음으로는 반도체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가운데서도 하이닉스가 3% 정도 상승세 유지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0.7%가량의 약세권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소부장 쪽으로 넘어가 보시면은요. 지금 강한 종목이 칩셋 미디어는 NPU 관련해서 개별 재료 때문에 그런 걸로 보이고 예스티가 한 6% 정도의 상승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머티리얼즈도 5% 정도 오르고 있고요. PSK 홀딩스 4% 정도 상승권, 미래나노텍도 4%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쪽 함께 좀 봐주시죠. 네, 오늘 하이닉스만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어제 윗꼬리가 달렸는데 오늘 마이너스로 출발하면서 약세가 지금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삼성전자의 반등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오늘 시장 반등은 미미하게 전체적인 코스피 시장 반등은 좀 미미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나머지 반도체 소부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흐름 보면서 오히려 천천히 매수해도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칩셋 미디어는 계속적으로 얼마 전에 그 재료가 그냥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ST는 이제 기존에 이제 HPSP가 했던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를 ST도 이쪽으로도 이제 자기네들도 하겠다. 그래서 이쪽에 매출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강세가 나타나는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반등 강도는 역시 반도체 쪽에서 얼마만큼 강하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시장 반등 강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일단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삼고 삼성전자가 일단은 어제자 가격을 좀 지킨다 그러면은 나머지 반도체 주식들도 그렇게 안 밀릴 것으로는 보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2차전지 내에서 전기차 충전 쪽 가보겠습니다. 확실히 비상경제장관회의 내용은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현재 진행형으로 나오는 속속 계속해서 좀 기사가 전해지고 있는데 늘상 있는 이런 회의기는 합니다. 중요한 뉴스가 오늘은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 멘트가 나왔네요. 이 가까운 주유소에서 간편하게 전기차 충전이 가능하도록 전기차 무선 충전 설비에 대한 실증 사업과 설치 기준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19일에요. 일정상으로는 지금 모빌리티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 충전 관련된 멘트 나오면서 디스플레이텍 보겠습니다. 현재 14%가량의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휴맥스 홀딩스 쪽 4% 상승권, 그리고 뉴라테크도 볼게요. 한 2% 정도까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일에 모빌리티 관련해서 일정이 있었네요. 그리고 오늘 이 멘트에 즉각적으로 또 디스플레이텍이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쪽도 한 3달 정도 쉰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제 비상경제장관 회의에서 뭐 이렇게 잔발성 이슈로 나오는 것들은 저는 만약에 오름폭이 오늘 디스플레이텍이 한 15% 정도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물론 이게 충전소 관련해서 충전소 많이 들어가면 이제 충전기도 많이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어가지고 이게 죽은 거는 맞는데요. 이렇게 막 갑자기 급등하면은 저는 뭐 쫓아사지는 말자 이런 쪽이고요. 근데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전기차 충전 관련 주식들이 뭐 대표적으로 한 3개 정도가 있어요. 뭐 블링크 차징, 차지포인트 홀딩스, EV고 정도가 있는데 최근의 흐름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물론 미국 시장 다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은 조금 한번 거기를 한번 좀 그거를 좀 참고로 삼아야 되지 않느냐. 시장 상황이 안 좋은데 이 개별적인 이런 이슈로 가지고만 뭐 급등한다면 오히려 매도 기회로 삼는 게 좋지 않느냐,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통신 장비 쪽 보겠습니다. 오늘 통신 장비도 전체적으로 양호한데 솔리드가 특히나 6%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상당히 강하게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7% 정도까지 오르네요. RFHIC, KMW 이쪽으로는 1% 정도의 상승권인데 자람테크놀로지나 아니면은 자람테크놀로지가 현재 5% 정도의 상승이네요. 다보링크 이 종목도 장중에 한 5% 정도 오름세 보여주기도 했고, 그리고 인포마크 보겠습니다. 인포마크. 그동안에는, 인포마크는 7% 오르다가 하락 전환이 되긴 했는데, 몇몇 이 통신장비 쪽 오늘장 선방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쪽은 의미가 있을지, 5G 한동안 또 잠잠했잖아요. 솔리드는 실적이 괜찮더라고요. 계속 보니까. 네. 일단은, 삼성전기에서 분사되어서 나오는 회사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솔리드가요? 네. 확인 좀 해볼게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일단은 그렇고, 전체적으로 통신 장비주들의 지금 반등, 그냥 기술적 반등이다. 저는 그냥 그 정도로만 일단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으시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통신 장비 쪽도 파악을 해봤습니다. 네. 다음 또 볼만한 종목군들이 솔트웨어가 현재 양시장을 포함해서 가장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갔네요. 27% 급등이고요. 이 종목은 추석이죠. 추석 직전에 한번 상한가 간 날 복귀해 보시면은 기억나실 겁니다. 9월 26일이었는데요. 그때 무슨 뉴스가 있었냐면은 이 아마존이 오픈 AI의 대항마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스타트업에 대규모로 투자를 한다라는 내용이었고, 또 아마존과 솔트웨어가 협력사입니다. 그래서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바 있습니다. 오늘장 재차 부각되면서 상한가 부근까지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좀 사이즈 작은 종목군 가운데 오르는 경우 보시면은 플랫폼 기반의 사업 혹은 온라인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사이버 보안 이쪽이 두각을 나타냅니다. 모아 데이터도 한 7%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요. 주민터넥 볼게요. 주민터넥도 6% 정도의 상승권, 그리고 가비아 보겠습니다. 가비아도 한 5% 정도. 가비아가 신고가네요. 이렇게 KINX, 여기 가비아하고 패밀리니까 KINX도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2%. 최근에 흐름 좋네요. KINX도 신고가입니다. 6거래일 연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뉴스는 없어 보이는데 비슷한 컨셉의 종목군들이 이렇게 자신들만의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거는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좀 보세요? 이게 뭐 저번에 한번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을 정부에서 이제 집중 육성한다고 해가지고 그때 이후서부터 상승이 좀 그러니까 추세가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쪽이 굉장히 우리나라 좀 취약한데 앞으로 뭐 육성해서 뭐 기업들 뭐 정부 지원해주겠다 그러면은 이쪽이 상당 부분 좀 발전할 여지는 좀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안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빠지기는 했는데 조금 밑에서 바닥권에서 좀 꿈틀거렸던 양상도 최근에 좀 있었고요. 한 2주 전인 것으로 좀 기억하는데 이쪽에서는 뭐 어떻게 정부에서 개별적인 뭐 지원책이나 뉴스 같은 거 나오면은 좀 이 이슈에 좀 바로 반응하면서 주가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뭐 이걸 가지고 특별히 뭐 이거 좋다 나쁘다 뭐 그렇게 판단하기 좀 이르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오늘 약간은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개장한 지 30분도 안 됐는데 빠르게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이 좋았던 개장 분위기를 중계했던 게 약간은 좀 무색해집니다. 코스피 지수가 0.14%밖에 안 올라서요. 지금 3포인트 정도의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수순대로라면은 하락 전환이 시간 문제인 그런 상태가 돼버렸는데요. 빠르게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는 장 초반 상황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작할 때 1% 넘게 올랐습니다. 강한 급등이었는데 지금은 겨우겨우 광고합권 지키고 있고요. 0.32% 상승에 그치면서 양쪽 나란히 긴 음봉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영 돌아올 줄을 모르네요. 현선물 나란히 외국인이 매도세 포지션 잡고 있고요. 또 기관은 거래소에서 매도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그래도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1350원 지금 딱 턱걸이돼 있는 상황으로 어제의 상승분을 일단은 좀 반납하면서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오늘 시장이 갑자기 왜 이럴까요? 미국 시장 올랐다고 해가지고 뭐 그렇게 많이 안 올랐잖아요. 그리고 일단 우리나라 시장에 바로 반영이 된다는 거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최근에 이제 외인들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선물 시장뿐만이 아니라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도 상당 부분 많이 매도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인들의 힘이 좀 붙지 않으면은 매수가 붙지 않으면은 당분간은 좀 힘들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어제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거는 외인들의 선물 순매도가 한 9천 계약 넘게까지 갔다가 장 마감 때는 6천 계약대들 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은 오늘 시장에서는 오히려 좀 만약에 오늘 좀 지수가 하락 반전을 하면은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아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고해주신 최원주 전문가와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